얼마 전에 유명 음악인이 이혼 소송 중에 아내에게 성인기구 사진을 보내고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서 통매음으로 수사받은 사건이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서로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꼭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들 통매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건에 따라 통매음 헌터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을 전화나 우편, 컴퓨터로 상대방에게 보내면 처벌하는 건데요. 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나 등록, 취업 제한도 당연히 있습니다. 법원에서 통매음으로 유죄난 사건들을 보면 옆집 가게에 전화해서 여자 알바생이 받으니까 숨소리를 내면서 너무 친절해서 좋다. 몇 시에 매장 끝나냐? 차 한잔 하자고 말한 경우,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그림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를 보낸 경우, 부모의 단체 카톡방에 유머를 섞어 사람의 가슴 사진을 수십 장 올려놓은 경우 모두 통매음으로 인정돼서 처벌받았습니다. 최근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는 점점 처벌이 세지고 법원도 엄격하게 보는 게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통매음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결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흔히 롤이라고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시비가 되자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 2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뀐 겁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성적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게임이었기 때문에 서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몰랐고 이 사건 발생한 날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게 되었을 뿐이었던 상황에서 시비가 되니까 화가 나서 분노를 표현한 것이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무조건 선정적인 문자나 사진을 보냈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종종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사이라면 어느 한쪽이 선정적인 글이나 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통매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상대방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때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검토해야 할 부분을 짚어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욕설이나 비속어에도 성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그런 욕설이나 비속어를 썼다고 해서 바로 통매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유명 음악인이 이혼 소송 중에 아내에게 성인기구 사진을 보내고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서 통매음으로 수사받은 사건이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서로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꼭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가 성적 욕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게임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상호간 서로 그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나 사진 교환에 동의했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사진을 증거로 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맥락과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일시적으로 다투다가 성적인 비속어나 욕설을 한 거라면 그 맥락을 잘 설명해서 성적인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문자나 사진을 보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아청법에 최근에 새로 생긴 죄인데요. 성착취 목적 대화입니다.
처벌 수위가 통매음보다 훨씬 높습니다. 통매음은 벌금으로 끝날 때도 많지만 성착취 목적 대화는 부공판, 즉 정식 재판으로 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또는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면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돈을 안 줘도 권유만 해도 처벌됩니다. 주로 카톡, DM, 채팅이나 문자를 통해서 미성년자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한다든지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로 수사나 재판받게 되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주장할 부분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대를 성인으로 알았다면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 착취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사진을 보내거나 요구했다면 성적 착취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일회성 대화였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화는 아니니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통매음으로 처벌됩니다. 결국 인터넷 채팅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성적이거나 혐오감 드는 대화를 하게 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착취 목적 대화죄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난으로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통매음이나 성착취 목적 대화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상대방과 대화한 채팅이나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그 상대방과 어떤 사이인지, 문제된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잘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과가 없고 통매음이나 성착취 목적 대화가 일회성인 경우에는 합의도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고 검찰청 형사조정제도도 적극 이용해서 합의를 한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심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장난으로 선정적인 대화 몇 마디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고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아청법 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성범죄자로 취급돼서 신상 등록이나 취업 제한도 문제되므로 가볍게 넘기실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